네, 안녕하세요. 저는 삐뽀삐뽀 떴다 AI 민중의 지팡이 팀의 발표를 맡은 12기 공동대표 박서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딥러닝을 활용한 사회범죄 예방 시스템, 그 중에서도 아까 사회자분이 말씀해 주셨던 폭력에 관련된 시스템에 주로 관심을 가졌고요. 저희는 그 폭력 시스템을 좀 더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팀원 구성이고요. 12기 분석 고동이 김하영, 그리고 저 박서우, 12기 분석의 성민석, 그리고 11기 분석의 서그림,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그냥 대부분 발표하시는 순서와 같습니다. 소개, 데이터, 모델, 그리고 실험, 그리고 결과, 이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인데, 앞에 보이시는 기사와 같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아직 끊임없이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에 보시는 기사처럼 종류도 다양하고 오히려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 않고 있는 이런 범죄 현상을 계속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늘어나는 사회 범죄 현상에 대해서 저희 팀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걸 해결하고자 CCTV를 확충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하고자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표와 같이 2012년에 비해서 6년 뒤인 2018년에 무려 한 2.5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가한 거에 비해서 앞에 보시는 설문조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CCTV 설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거를 보고 판단하기를 CCTV에 대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CCTV를 설치한다고 해도 인력으로 이거를 CCTV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에 있어서 좀 더 불편함이나 아니면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기사는 저번 달 연말에 나온 기사인데 올해 1월 1일부터 CCTV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충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CCTV가 현재 대수도 엄청 많고 아무리 인력을 충원한다고 해도 모든 CCTV를 많은 인원이 실시간으로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다 좀 더 효율적인 CCTV를 도입하고자 저희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프로젝트는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 기반의 사회범죄 중에서 폭력 탐지 시스템을 저희는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싸우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알려줄 뿐만 아니라 누가 싸우고 있고 누구와 누가 싸우는지에 대한 대상이 누군지 디텍션하는 게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이들 아시다시피 비전 분야에서 디텍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데이터입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총 2군데에서 가져왔는데요. 먼저 캐글에서 리얼 라이프 바이올런스 시츄에이션 데이터셋이라는 곳에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은 바이올런스와 non-바이올런스로 이미 라벨링 되어 있는 데이터들인데요. 각각 1000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각 비디오가 이 데이터가 모두 비디오 데이터인데 대부분 한 10초 내외 정도 되어 있고 바이올런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작부터 끝이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중간에 원래 싸우다가 쉴 법도 한데 저희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진짜 미친듯이 패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데이터였고 non-violence는 뭐 뛰거나 뭐 양궁을 쏜다거나 아예 싸움과 관련이 없는 그런 데이터를 저희는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캐글 말고 저희는 NTU CCTV에서도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캐글은 약간 CCTV 영상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카메라로 찍는다거나 CCTV가 아닌 그런 영상이었는데 여기 있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CCTV 영상이다 보니까 대부분 길거리 싸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눈을 마주치고 마음에 안 든다면
달려가서 한 대 때리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학습을 시키거나 테스트를 시킬 때 이 프레임 단위로 라벨링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싸우는 시작부터 끝까지 캐글 데이터처럼 계속 싸우는 데이터를 저희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NTU CCTV에서는 저희가 여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코드를 통해서 그 싸우는 부분만 따로 추출을 했고요. 각 비디오마다. 그래서 캐글은 그 비디오 데이터가 한 10초 내외로 동일하다면 이 데이터는 짧으면 5초, 길면 한 1분 정도 내외 정도 되는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습시킬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캐글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NTU CCTV는 테스트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CCTV 영상이다 보니까 CCTV 영상이고 이게 외국 사이트여서 외국에서 막 패싸움 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한 이미지가 있으면은 왼쪽 밑에서 싸우고 오른쪽 위에서 싸우고 아니면 뭐 테러나 이런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일일이 라벨링하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테스트로 사용을 하고 캐글 데이터는 바이올런스와 non-바이올런스가 잘 구분이 돼 있고 비율도 1000대 1000으로 1대1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데이터를 학습시키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비디오 전처리입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디오에서 비디오마다 초당 3개의 프레임을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약 3만 개 이상의 프레임을 저희는 사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초당 3개 프레임을 뺀 이유는 대부분 영상이 확인해 보니까 한 FPS가 한 30 내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만큼 빼봤자 어차피 그 1초 안에서 나온 30개 프레임이 거의 유사할 테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데이터만 불필요한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고 뭐 오버피팅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뭔가 좀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을까 해서 저희의 특정한 판단 하에 3개의 프레임을 추출을 했고요. 그리고 각 비디오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텍션을 하기 때문에 디텍션을 위한 어노테이션을 했습니다. 여기 다음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박스를 쳤고요. 라벨링은 다 저희는 파이트로 지정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노테이션을 하기 전에 규칙을 먼저 세웠습니다. 이게 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모션이 되게 애매합니다. 뭐 발길질을 할 수도 있고 주먹이 날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UFC에서 보시는 것처럼 눕혀가지고 파운딩을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싸우지 않는데 싸우는 거와 비슷한 동작도 되게 애매한 동작이 많아서 저희는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저희가 육안으로 이게 싸우는 부분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렇다면 저희는 싸우기 시작하는 지점을 특정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에게 신체 부위가 움직였을 때를 저희는 싸움이 시작하는 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싸우는 두 사람을 같이 어노테이션을 했는데요. 보통 싸우면 혼자 싸우지 않고 둘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한꺼번에 어노테이션을 했고 한 명 한 명 치지 않은 이유는 한 명 한 명 치다 보면은 그냥 보통 디텍션의 펄슨으로 많이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큰 차이점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에 저희는 그 두 사람을 같이 어노테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모델링입니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목표는 디텍션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애매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깨동무라든가 팔짱을 낀다라든가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는데 모델은 머리를 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디텍션만으로는 뭔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싸우는 상황은 기승전결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시퀀셜한 상황을 판단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디텍션 앞단에 시퀀셜한 상황을 판단을 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을 넣어서 총 2가지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들어오면 시퀀셜한 상황을 클래시피케이션 해주는 모델을 거쳐 나와서 이 지금 이미지가 파이트라고 바이올런스라고 판단을 하면 그 이미지가 디텍션 모델에 들어가서 그럼 여기서 누가 싸우고 있구나 아니면은 뭔가 위험한 상황인데 일단은 싸우지 않고 있구나 조만간 싸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저의 모델을 큰 구조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델 선정 과정에 있어서 일단 시간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비전은 GPU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GPU 성능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을 가장 1순위로 찾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는 이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판단하는 것이 저희 목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이면서 리얼타임, 즉 FPS가 15에서 20 이상, FPS가 높은 모델을 주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클래시피케이션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일단은 레지넷을 사용했습니다. 케라스에 있는 프리트레인된 모델로 사용했고 저희 데이터로 트랜스퍼 러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FC 플리 커넥티드 단 위에 있는 가중치를 저희 데이터에 맞춰서 다시 학습을 시켰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비디오에서 이미지 한 장이 인풋으로 들어오면 이 CNN을 통해서 아웃풋이 나오고 이 아웃풋을 저희는 큐에 넣었습니다. 큐에 넣어서 매번 그 이미지를 계속 큐에 넣었고 그러면은 그 CNN에서 나온 그 아웃풋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는 한 60%로 바이올런스한 것 같다. 이 결과를 큐에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큐에 있는 거에 각 이미지 아웃풋의 평균을 최종 아웃풋으로 선택을 해서 바이올런스면 바이올런스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큐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CNN의 결과를 큐에 쌓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미지가 들어와서 너는 바이올런스가 0.6인 것 같아. 그러면은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한 앞단의 클래시피케이션의 결과 최종 아웃풋은 0.6인 겁니다. 바이올런스가 0.6인 거고 두 번째 이미지가 들어와서 너는 0.8인 것 같아. 그럼 그게 큐에 다시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원래 첫 번째 들어갔던 0.6과 0.8의 평균인 0.7이 저희의 최종 아웃풋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큐의 사이즈를 디폴트를 60으로 잡았는데 큐에 계속 쌓아서 큐에 있는 모든 이미지의 아웃풋의 평균을 최종 아웃풋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큐의 특성상 큐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잖아요. 그래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고 나중에 들어온 건 계속 쌓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퀀셜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큐를 사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시퀀셜한 상황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은 좀 보시고 좀 의아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약간 시간을 반영하는 이런 거는 RNN 계열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RNN 계열의 모델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모델을 2개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저희는 최소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CNN만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모델이 무거워지면 당연히 실시간으로 디텍션하는 부분까지 하는데 좀 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RNN 계열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희는 다이나믹하게 영상의 종류에 따라서 판별할 수 없게 된다 라고 적어놨는데 예를 들면은 RNN의 경우에는 학습시킬 때 그 시퀀스 랭스를 정해놓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레임에 30개면 30개, 60개면 60개를 지정을 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인퍼런스를 할 텐데 실제로 CCTV나 이런 걸 보면은 여러 종류의 상황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좀 극단적인 예시일 수도 있지만 길거리 싸움 같은 경우는 기승전결이 있기 때문에 긴박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긴 프레임, 긴 이미지의 그 상황을 반영해야 되고 UFC나 폭식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짧은 그 순간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퀀스 랭스를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큐는 큐 사이즈만으로도 이 시퀀스 랭스를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RNN 같은 경우에는 그 시퀀스 랭스를 재학습해야 되지만 그 부분을 수고를 덜을 수 있고 큐를 사용해서 유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RNN 계열 대신 큐 계열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디텍션인데요. 저희는 TTF-NET이라는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작년 9월에 나온 논문에서 인용을 했고요. 지금 제가 어제 기준으로 그 페이퍼리스에서 소타를 봤는데 2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TTF-NET은 비전 특히 디텍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은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 MM-라고 그 디텍션 모델 툴박스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되게 모듈화가 잘 돼 있어서 뭐 Fast RCNN이나 뭐 SSD나 뭐 여러 가지를 쉽게 돌릴 수 있는데 TTF넷도 그 안에 들어가서 좀 더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TTF넷에 대해서 개발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백본을 통해서 말 그대로 CNN을 통해서 특징을 추출하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헤드단에서 원본 이미지의 4분의 1 사이즈, 예를 들어서 원본 이미지가 200x 200이라면 50x 50까지 업샘플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업샘플링된 피처 맵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로컬라이제이션을 들어가고 박스를 치기 위해서 리그레션으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왜 이렇게 여타 많은 디텍션 모델보다 TTF넷을 사용한 이유가 뭐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전까지는 이 디텍션 모델이 빠른 인퍼런스 타임, 그러니까 인퍼런스 타임이 빠르거나 그리고 학습 시간이 빠른 이 두 가지를 둘 다 만족을 못 시켰습니다. 보통 하나는 인퍼런스 타임이 느리고 아니면 다른 거 하나는 트레이닝 타임이 엄청 느리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모델은 제가 알기로는 지식이 깊진 않지만 두 개를 잘 조율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트레이닝 타임은 12회 폭을 학습시키는데 3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24회 폭을 돌리는데 6시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델을 사용한 가장 큰 이유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학습 시간이 빠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논문에서 이 모델에서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가우시안 커널을 통해서 퀄리티가 높은 트레이닝 샘플을 뽑는 게 이 TTF넷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백본은 TTF넷은 다크넷 53과 그리고 레지넷을 사용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 중에서 다크넷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TTF넷 자체는 인풋 사이즈를 512 곱하기 3을 디폴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그렇게 리사이즈를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백본이고 백본을 거쳐서 나온 피처 맵이 헤드라는 구조를 통해서 원본 이미지의 4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까지 업샘플링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디텍션의 오래된 문제 중에 하나가 큰 물체는 쉽게 잡을 수 있지만 작은 물체는 이렇게 CNN 백본단을 거쳐서 나오면은 피처맵이 작아지기 때문에 좀 찾기 힘든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해결하고자 여기에서는 헤드단에서 원본 이미지의 4분의 1 정도까지 업샘플링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부분인데요. 아까 여기서 보셨던 로컬라이제이션과 리그레션 단인데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 그리고 기존의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습시킬 때 아까 저희가 전처리한 것처럼 어노테이션 박스를 치잖아요. 그러면 보통 여기 맨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박스 안에 있는 픽셀을 다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일부만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TTF넷 이전의 소타 모델이었던 센터넷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박스의 중심점만 트레이닝 샘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TTF 모델에서는 가우시안 커널이라는 걸 통해서 그 어노테이션 된 박스가 있으면은 그 박스를 가우시안 커널에 인풋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가우시안 커널을 통해서 특정한 값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 값이 나온 것 중에서 0이 아닌 친구들을 트레이닝 샘플로 가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센터넷과 비슷하게 그 박스에서 물체의 중심을 가장 키포인트로 잡고 있지만 센터넷과 다르게 가운데 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점을 다 사용할 수 있는, 한마디로 다 사용하는 것보다 퀄리티가 높은 트레이닝 샘플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 센터넷에 비해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의 모델처럼 그럼 박스에 있는 정보를 다 사용하면은 샘플이 많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보다는 가우시안 커널을 통해서 나온 게 물체의 중심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는 데이터를 좀 더 사용할 수 있고 의미 없는 데이터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논문에서 봤는데, 이 논문에서도 나와 있긴 하지만 배치 사이즈를 늘리는 게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엄청 유용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렇게 퀄리티가 높은 트레이닝 샘플을 많이 뽑는 게 배치 사이즈를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미 있는 퀄리티 있는 데이터를 트레이닝 샘플을 저렇게 많이 뽑는 게 결국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TTFnet 자체는 저렇게 물체의 가운데 점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디텍션 모델에서는 그 NMS 부분, 한마디로 그 박스가 여러 개 겹쳐서 이 중에 뭘 골라야지 하는 그 부분을 없앨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체의 가운데 점을 찍고 박스를 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NMS 같은 복잡한 구조를 버릴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학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이거는 로스 펑션인데요. 로스 펑션은 그냥 이렇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리그레션 로스에서 저 웨이트 부분입니다. 저 웨이트 부분이 샘플 웨이트라는 건데, 저 샘플 웨이트가 하는 게 작은 물체와 큰 물체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박스에서 물체 중심 주변에 있는 픽셀을 사용한다 했는데, 그러면 큰 물체 같은 경우에는 중심 그 픽셀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작은 물체에 비해서. 그러면 학습할 때 작은 물체는 큰 물체에 비해 데이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거의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방지하고자 두 개의 밸런스를 조금 조율하고자 저 샘플 웨이트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저 GEM, 저거는 가우시안 프로버빌리티를 말하고요. 저기 앞에 로그에 붙어 있는 AM은 박스의 그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실험 결과입니다. 저희는 두 가지 버전을 실험을 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용한 CNN 더하기 Q, 앞단에서 CNN 더하기 Q 버전과 CNN 더하기 LSTM 버전을 사용했었는데, 저희가 사용한 거는 트레인 어큐러시가 90, 그리고 테스트가 87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트레인 어큐러시가 좀 높아서 오버피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살짝 의심을 했었는데, 테스트도 돌려보니까 성능이 나쁘지 않게 나와서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CNN LSTM 같은 경우에도 트레인과 테스트 어큐러시가 꽤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얼타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모델의 FPS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했던 Q 더하기 TTF넷과 LSTM 더하기 TTF넷을 사용해 봤는데, 저희는 GPU가 따로 없어서 GCP 서버를 이용했기 때문에 GCP에는 GPU K80과 P4 V100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K80에서 V100까지 올라갈 때 저런 식으로 FPS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확실히 GPU가 좋은 게 짱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LSTM 더하기 TTF넷도 보시면은 28 정도 나와가지고 충분히 리얼타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종으로 선택하는 모델이 Q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Q 사이즈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가장 큰 포인트가 된 것 같아서 저희는 Q를 사용하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은 데모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돌린 아웃풋인데요. 이렇게 그냥 이게 뉴스 기사인데, 이렇게 바이올런스가 3%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넘어가면 이렇게 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이올런스가 높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TTF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박스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계속 성능도 나쁘지 않고, 여기서 FPS가 좀 낮은 이유는 이미지 사이즈가 커서 그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싸울 때는 잘 잡고 약간 중간에 이런 경우에는 잘 잡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디텍션 모델만 가지고는 이런 시퀀셜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애매한 모션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하고자 앞단에 클래시피케이션을 뒀는데요.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거친 게 디텍션으로 들어가니까 저희가 생각한 대로 괜찮은 성능을 보인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었고요. 그리고 두 모델 전부 앞단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100메가 그 정도밖에 안 됐고 100메가, 200메가 정도밖에 안 됐고 뒷단 같은 경우에도 테스트 돌릴 때 GPU 상에서 메모리도 1기가밖에 잡아먹지 않는 모델이어서 되게 리얼타임의 성능을 낼 수 있던 점에서 만족스러웠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의 한계점은 일단은 데이터가 저희가 캐글 데이터로 학습시키다 보니까 이게 CCTV 영상이 아니라 그 대부분 카메라로 찍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카메라다 보니까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게 좀 더 많아서 사람이 조금 가까이 가면은 잘 잡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각도 자체도 CCTV는 대부분 위에서 이렇게 내려 찍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성능이 엄청 좋다라고 말할 수준까지는 아니어서 그냥 그저 나쁘지는 않다, 그래도 쓸만은 하다 이 정도여서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게 폭력 상황인지 누가 위험하고 누가 싸우는지는 구별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폭력 여러 가지 폭력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퍽치기라든지 뭐 집단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구별할 수 없던 점에서는 좀 아쉬웠었고요. 그리고 싸우는 시점 역시 이게 나 싸운다 이러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갑작스럽게 싸우고 이러기 때문에 약간 싸우는 시점을 정확히 캐치하지 못하는, 싸움 중간 부분부터 잡기도 하고 어떤 거는 싸우기 직전에 서로 으르렁거릴 때부터 잡기도 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참고한 레퍼런스는 뭐 여러 가지 있고요. 저희 PPT는 나중에 이제 끝나면은 슬라이드실에 올라갈 텐데 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저희 코드도 기세에 공유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많이 와주셔서 스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그리고 저희 팀도 저기 전시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영상이 있고 아까 뉴스 말고도 하루 종일 패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영상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가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